안녕하세요, 디지털 건반대입니다. 귀엽죠? 어느새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연말까지 매출이 오르는 시기인데 다들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매출이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걸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사업자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계정 매출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지난달에 일 50에서 80만원 정도 하루 했던 게 지금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루 100만원부터 많으면 하루 400만원도 하면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6월에 3,800만원을 찍고 점점 내려와서 9월에 1,500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3,500만원을 넘어서 저번 달보다 2배 이상을 했죠.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단순히 제가 매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월까지 해서 많이 낮아졌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가?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약간 반복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기저기서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번 추석 연휴 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실망하고 그만두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저도 보다시피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고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하자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도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 워드프레스 유행한다고 우르르 했다가 과외 위탁 판매 유행한다고 우르르 해보고, 자, 그런 식으로 남들 카더라 말만 듣고 하다가 결국 뭐 하나 진득하게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10월에 매출이 오르신 분들은 기존 위탁 판매 셀러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효과도 조금 있을 거예요.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이게 이어져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연말까지는 어떤 상품군이건 어느 정도는 매출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잘 모르는 거, 잘 못하는 거 괜히 손대지 말고 조금 아는 거, 잘 아는 거를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걸 시도하더라도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마켓 안에 모든 상품을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올리는 거를 마켓 3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출이 많이 오른 건데,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일단 그걸 달성하고 또 다른 걸 하는 게 좋은데, 그 목표는 항상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 등록을 시도한다면 한 달 동안 최소 5,000개에서 1만 개의 상품을 다 올려보고 가공도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품 순환, 요것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총 2만 개, 3만 개 상품이 되겠죠. 등록하는 숫자로 치면요. 그래서 대량 등록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 10,000개를 다 올리고 그리고 다음 달까지 총 3만 개로 순환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그냥 열심히 상품 올려야지가 아니라 한 달 목표 수량을 정하고, 그럼 그게 주간 단위, 일일 단위로 쪼개지면서 내가 하루에 할 업무량이 나오는데 그걸 꾸준히 계속 해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대량 등록 방식은 상품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안 날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 개라도 팔린 상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상품들만 계속 교체해 가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면 그만큼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목표 수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한 그 목표 수량에 도달하면, 자, 그러면 끝내는 방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내가 일정 업무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물론 그리고 개별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 50개 이런 식으로 정한다면 그걸 한 달 20일 동안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1,000개 올려야지,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은 올해 2달 남았으니까 올해까지 어느 사이트에 총 2,000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정밀 가공을 해서 매출은 1,000만원 달성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시면은, 자, 매출은 솔직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품 등록 수량은 달성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도 내가 목표로 삼은 걸 일단 수량을 해낸 거니까 그때는 그 다음 단계에 생각했던 시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표 수립 없이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흐지부지 되면서 시간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대량 등록이 좋냐, 개별 등록이 좋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 거고, 요즘 아무리 옷을 크게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몸에 딱 맞는 걸 입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자, 둘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영상들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참고하시는 걸 텐데,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꼭 시도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프로그램별로 다 무료 기간을 제공하니까 한 번씩 써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그냥 하나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나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고기가 좋을까요? 회가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오히려 돈 버는 이런 문제는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을 크게 안 하시고 그냥 뭔가 어딘가에 정답이 탁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0년 동안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새 3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전 이걸 하는 거지만 뭐 그리고 이게 여러 수강생 분들도 잘 운영해주고 계시니 저는 이 국내 위주로 하는 제 방식이 좋은데 뭐 또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신 분들이 많고 또 미주 유럽 구매 대행만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죠. 이런 것처럼 다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고 정말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도 없으니까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유튜브에 다 있고 물론 그 유튜버들도 본인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공짜로 어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를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조금 과하게 되면은 지금 요 이미지처럼 이런 식으로 뭐 요즘 세상에 돈 못 벌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잘 자정해서 보면 좋겠죠. 사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막 사기꾼이 아니라 대부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만큼 내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면은 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콘텐츠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만 하게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으니까 남은 2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매년 할로윈 상품으로 저도 그렇지만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 할로윈은 뭐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즌으로는 겨울용품, 크리스마스 상품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물론 단순 크리스마스 상품들은 조금 기간이 아직 멀기도 하고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겨울 상품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무난하게 캠핑이나 등산 쪽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뭐 핫팩, 난로 이런 야외용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의 계절용 상품 외에 생활용품이나 소품 등 언제나 팔릴 수 있는 스테디셀러 상품들을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매 사이트별로 잘 팔리는 상품들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월 베스트 판매 상품들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다 가을용품 이런 건 아니거든요. 체감적으로 계절 영향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게 30%에서 많으면 50%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저 역시 상품을 대량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계절용 상품만 운영하면 리스크가 조금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계절용 상품과 일반 상품들은 절반씩 섞어서 판매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판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존에 판매된 상품들이 계속 깔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한 개당 총 상품 수를 1만 개로 잡으면 그 중에 2,000에서 3,000개는 기존에 판매된 상품들로 계속 채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보통 20% 정도는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서 계속 차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 숫자로 일반과 계절 상품 이렇게 절반씩 판매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계절이 좀 빨리 바뀐 시점이 있죠. 그럴 때는 이미 올라가 있는 계절 상품들이 갑자기 바뀐 날씨랑 안 맞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두껍게 입고 다니고 막 패딩 입고 다니는데 내 마켓에는 아직도 반팔 상품들이 남아있는 거죠. 보통 한 달 주기로 상품을 순환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한 달 만에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조금 밀리면서 시의성에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도 매출에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가끔씩 내 마켓 들어가서 한번 쭉 상품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단순히 상품 1만 개가 꽉 찼다고 매출이 다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솔루션마다도 차이가 있지만 상품은 많지만 조금 안 맞는 상품들이 많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매출이 잘 안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연말 전에 올해 마무리를 준비한 뜻에서 2달 전에 한번 올려봤는데 이제 눈 깜짝하면은 이제 금방 12월 될 거고요. 또 깜빡하면 이제 금방 크리스마스라서 연말 연시다 뭐다 하면서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살 더 먹기 전에 남은 2달 야무지게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